오늘 아침에도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고 밥을 먹는데 문득 옛날이 생각났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시끌벅적하게 밥을 먹던 때, 직장 동료들과 점심시간마다 웃으며 도시락을 나눠 먹던 때, 친구들과 술잔을 기울이며 밤새도록 이야기꽃을 피우던 때, 하지만 이제는 다들 어디로 갔는지 점점 더 혼자가 되어가는 것 같아 마음이 쓸쓸해집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런 감정을 느끼고 계신 분이 계시진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인연을 맺고 또 헤어집니다. 젊은 시절에는 친구들이 인생의 전부처럼 느껴졌습니다. 학창 시절 친구들, 직장에서 만난 동료들, 동네에서 만난 이웃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우리 삶의 대부분을 차지했었지요. 한때는 누구나 친구들과 어울리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로의 집을 오가며 밥도 먹고 때로는 늦은 시간까지 이야기꽃을 피웠던 그 시절이 떠오르시나요? 친구들과 함께 찾았던 시장통의 분주함, 동네 어귀에서 나누었던 이야기들, 서로의 자녀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울었던 그 시간들이 참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일상은 조금씩 변화했습니다. 자녀들은 성장해서 독립했고 각자의 살림을 꾸리느라 바빠졌습니다. 친구들도 이사를 가거나 손주를 돌보느라 바빠지거나 혹은 건강이 좋지 않아 자주 만나기 어려워졌습니다. 예전에는 매일 보던 친구도 이제는 명절에나 얼굴을 비추고 한 달에 한 번 모이던 모임도 이제는 1년에 한두 번 겨우 만나게 되었습니다. 서로 통화로 안부를 물어보는 것조차 점점 뜸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특히 은퇴 이후에는 더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매일 출근하며 만나던 직장 동료들과도 자연스레 멀어지고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니 오히려 더 외로움을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평생을 일하며 바빴던 분들은 갑자기 찾아온 많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를 부정적으로만 바라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 시기야말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소소한 일상의 행복을 발견하게 되고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점점 더 질 높은 관계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형식적인 만남을 가지는 것보다 마음이 통하는 몇몇 친구들과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는 것이 더 큰 기쁨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친구의 의미도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자주 만나고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오랜만에 만나도 어색하지 않고 서로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몇 달 만에 만나도 어제 만난 것처럼 반갑고 서로의 건강과 안부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그런 친구 말입니다. 물론 친구들과 멀어지는 것이 아쉽고 서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손주들의 제잘거림을 들으며 행복을 느끼고 자녀들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와 함께하는 조용한 산책이나 마주 앉아 나누는 이야기가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는 때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마치 긴 여정과도 같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많은 사람들과 북적이며 지냈다면 이제는 좀 더 차분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갈 때입니다. 수십 년을 살아오며 쌓은 우리의 경험과 지혜는 이제 더욱 깊이 있는 관계를 만들 수 있게 해줍니다. 이제 우리는 변화하는 관계 속에서 새로운 행복을 발견해야 합니다. 줄어드는 만남을 아쉬워하기보다는 지금 함께할 수 있는 소중한 사람들과의 시간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깊은 삶의 행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나이가 되면 관계를 바라보는 눈이 더욱 깊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단순히 즐거움을 나누는 것이 친구였다면 이제는 서로의 인생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가 됩니다. 오늘은 우리 나이에 맞는 관계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마치 정원을 가꾸는 것과 비슷합니다. 모든 꽃을 한꺼번에 피우려 하기보다는 계절에 맞는 꽃을 정성껏 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과 얕은 관계를 유지하려 애쓰기보다는 소중한 몇몇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가꾸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가족과의 관계가 더욱 소중해집니다.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가족의 존재가 이제는 더없이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배우자와 함께 보내는 조용한 저녁 시간, 자녀들이 보내오는 안부 전화, 손주들의 제잘거림은 우리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족 관계에도 적절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자녀들은 이제 독립된 성인이기에 그들의 삶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손주를 돌봐주는 것도 기쁜 일이지만 우리의 체력과 건강을 고려하여 적절한 선을 지키는 것이 현명합니다.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거리를 조절할 때 관계는 더욱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같은 세대의 친구가 더욱 소중해집니다. 비슷한 시대를 살아온 친구들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젊은 세대와는 달리 우리는 같은 추억과 경험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친구와 함께 옛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따뜻해지고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친구 관계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만날 때마다 불평불만만 늘어놓거나 자식 자랑만 하거나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친구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관계는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에너지를 소진시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이런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동네 이웃과의 관계도 새롭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동네에 살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이웃은 큰 자산입니다. 아플 때 죽 한 그릇을 건네주고 집을 비울 때 우편물을 받아주는 좋은 이웃은 우리 삶의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요즘에는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만나는 새로운 인연들도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함께 운동하고 배우고 봉사활동을 하면서 늦게 만난 소중한 친구를 사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만난 친구라도 마음이 맞으면 오랜 친구보다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 나이에는 특히 건강 문제로 만남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전화나 편지로라도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마음을 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만나지 못해도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만으로도 관계는 이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오랜 친구나 지인과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굳이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충분히 많은 것을 겪었고 이제는 작은 다툼으로 소중한 관계를 잃어버리기에는 인생이 더욱 귀중하게 느껴지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맺는 관계는 이제 더욱 의미 있어야 합니다. 형식적인 만남이나 피곤한 자리는 과감히 정리하고 진정으로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이해할 때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더욱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인생의 황금기를 살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부담감에서 벗어나 진정한 나답게 살 수 있는 시기입니다.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더욱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나이가 가진 특별한 축복이 아닐까요?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시간을 외롭고 쓸쓸하게 보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 시간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풍요롭고 행복한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항상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혼자 있는 것을 외로움이라 여기고 늘 누군가를 찾아 나섰지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혼자만의 시간은 오히려 우리에게 특별한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천천히 마시는 차 한 잔의 여유,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과 나무를 바라보며 느끼는 평화로움,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보내는 고요한 시간, 이런 순간들이 우리의 일상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아침 시간을 잘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준비하는 아침은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몸을 깨우고 따뜻한 물 한 잔과 함께하는 명상은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산책은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계절마다 달라지는 풍경을 감상하고 새소리를 들으며 발걸음을 천천히 옮기다 보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다리 힘이 되는 한 멀리 나가지 않아도 좋습니다. 집 주변을 한 바퀴 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텃밭을 가꾸는 것도 좋은 취미가 될 수 있습니다. 베란다나 작은 화분에서도 상추나 고추, 방울토마토 같은 채소를 키울 수 있습니다. 매일 물을 주고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큰 기쁨이 됩니다. 직접 기른 채소로 만든 음식은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맛있게 느껴지지요. 독서도 좋은 친구가 됩니다. 꼭 어려운 책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동네 도서관에서 빌려온 가벼운 소설책이나 좋아하는 주제의 잡지를 읽는 것만으로도 시간은 풍요로워집니다. 책을 읽으며 차 한 잔을 마시는 여유는 젊었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특별한 행복입니다.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뜨개질이나 퍼즐, 종이접기 같은 취미는 시간도 잘 가고 완성했을 때의 성취감도 크지요. 만든 것을 자녀나 손주들에게 선물하면 더욱 특별한 의미가 됩니다. 옛 사진을 정리하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 찍은 사진들을 보면서 추억을 되새기고 그때의 이야기를 일기나 편지로 써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녀들에게 물려줄 소중한 기록이 될 수 있지요. 요즘은 문화센터나 복지관에서 다양한 강좌를 들을 수 있습니다. 서예나 노래교실, 스마트폰 활용법 같은 수업을 통해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는 말처럼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기쁨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집안 정리도 좋은 활동입니다. 안 쓰는 물건을 정리하고 깔끔하게 집을 꾸미다 보면 마음까지 정돈되는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계절마다 한 번씩 옷장을 정리하고 오래된 물건들을 주변에 나눠주는 것도 보람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건강도 챙기셔야 합니다. 규칙적인 식사와 적당한 운동은 건강한 노후를 위한 기본입니다. 복지관이나 경로당의 운동 프로그램을 활용하거나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끔은 혼자서 영화를 보러 가거나 공원에 나가 앉아 있는 것도 좋습니다.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자유로움. 이것이야말로 우리 나이대가 가질 수 있는 특별한 즐거움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시간들을 통해 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젊었을 때는 미처 몰랐던 나만의 취향과 생각을 발견하게 되고 혼자여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인생에서 가장 지혜로운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평가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 소중한 시간을 통해 우리는 더욱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혼자인 시간이 결코 외롭거나 쓸쓸한 것이 아닌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기존의 관계들이 변화하는 모습과 혼자만의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나이에 새롭게 만날 수 있는 소중한 인연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는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그리고 진정성 있게 새로운 인연을 맺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우리에게는 젊은 시절에는 없었던 여유와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동네 경로당이나 복지관에서 만나는 분들과의 관계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같은 동네에 사는 이웃이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대화의 주제가 됩니다. 날씨 이야기로 시작해서 장복이나 동네 소식을 나누다 보면 어느새 정이 들게 됩니다. 함께 운동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침 공원에서 만나는 태극권 동호회, 복지관의 건강체조 수업에서 만나는 분들과는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습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만나다 보면 어느새 서로의 안부를 걱정하는 사이가 됩니다. 취미 활동을 통해서도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 노래교실에서 만난 분들과는 좋아하는 노래로 이야기꽃을 피울 수 있고 서예나 그림 교실에서는 서로의 작품을 감상하며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의 대화는 특별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봉사활동도 의미 있는 만남의 장이 될 수 있습니다.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서 하는 봉사활동에 참여하면 비슷한 마음을 가진 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보람과 함께 좋은 분들과의 만남이라는 두 가지 기쁨을 누릴 수 있지요. 종교 활동을 통해서도 깊이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교회나 절,
성당에서 만나는 분들과는 신앙이라는 공통분모를 통해 마음을 나눌 수 있습니다. 평일 새벽 예배나 기도 모임에서 만나는 분들과는 특히 깊은 정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또래만이 아니라 다른 세대와의 만남도 소중합니다. 복지관의 프로그램을 통해 젊은 봉사자들과 만나거나 동네 아이들의 한자나 바둑을 가르쳐 주는 것도 보람된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와의 만남은 우리에게 새로운 활력을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새로 만나는 분들과 관계를 맺을 때는 몇 가지 기억하면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관계는 천천히 자연스럽게 만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깊은 이야기를 나누거나 사적인 부분에 깊이 관여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많은 경험과 지혜를 쌓았지만 그것을 자랑하거나 강요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경청하는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좋은 인연이 모여듭니다. 금전적인 부분도 조심해야 합니다. 아무리 친해진 사이라도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관계가 금전 문제로 깨어지는 것을 우리는 살면서 여러 번 보았을 것입니다. 새로운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각자의 생활 패턴과 습관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할 때 관계는 더욱 편안해집니다. 또한 건강과 체력을 고려한 만남이 필요합니다. 무리하게 약속을 잡거나 너무 오래 모임을 가지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서로의 컨디션을 배려하며 적절한 시간과 장소에서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운 인연을 맺을 때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혹은 처음 보는 사람이라고 해서 벽을 쌓을 필요는 없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면 의외로 좋은 인연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새롭게 만나는 인연들은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젊었을 때의 관계는 줄어들었지만 대신 우리는 더욱 의미 있고 진정성 있는 새로운 관계들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나이대가 가질 수 있는 특별한 축복이 아닐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행복해지는 방법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젊은 시절과는 다른 모습으로 변해가는 인간관계, 혼자만의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방법, 그리고 새롭게 만날 수 있는 소중한 인연들에 대해 살펴보았지요. 우리의 인생은 마치 아름다운 꽃과도 같습니다. 봄날의 화사한 꽃도 아름답지만 가을의 단풍도 그만의 깊이 있는 아름다움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나이가 들수록 더욱 깊이 있는 아름다움을 가지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미처 보지 못했던 일상의 소소한 행복들, 조용한 아침의 여유로움,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과 나무들의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이제 나 자신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고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인생의 황금기라고 하는 지금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평가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는 것, 진정으로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 새로운 취미나 관심사를 발견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혹시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것은 결코 나 혼자만의 경험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행복하고, 때로는 즐거운 순간들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순간이 우리 삶의 소중한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복지관이나 문화센터에서 새로운 취미를 배워보는 것도 좋고, 가까운 공원에서 산책을 시작하는 것도 좋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옛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보는 것도 좋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많은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대로 더욱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부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